전국 철도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지나는 열차 운행률도 6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승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안심 연료단지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구제 사업에 나섰습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경산 법인택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산시는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경상북도가 2020 대구 경북 관광해를 맞아 관광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20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동대구역을 지나는 열차 수도 평소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승객 불편이 커지는 것은 물론 화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물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불 꺼진 역 승강장에 썰렁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대합실 곳곳엔 철도 노조 파업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음을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의 승차권은 1년 이내 정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면접과 논술고사를 보러 다니는 수험생은 물론 출장 등 먼 거리 이동이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정해져 있는 시간에 볼일보러 가는 게 이게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안하고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먼 거리니까. 20일 전국 철도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9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날 대구를 지나는 KTX 열차는 평소보다 27%, 무궁화호는 34% 적게 운행됐습니다. 화물열차 운행률도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파업이 길어질 경우 물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 대체 인력을 늘리는 한편 노조 측과 협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밤샘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데 안 됐다고 들었고요. 향후 그거는 입장 나와봐야 알겠어요. 인력 중원과 KTX, SRT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파업을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SR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와 철도 요금 인하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4,600명인데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아직 한 명의 정원도 없이 사조이계들을 하려고 하니 3년 전 74일 동안 진행된 장기 파업에 이어 또다시 시작된 코레일과 노조의 갈등 속에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혹시 예전에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에 거주하셨다면 이번 소식 관심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탄과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구제 사업에 나섰습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어렵고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5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올해 초 완전히 철거된 안심연료단지. 하지만 연탄 공장에서 뿜어낸 연탄가루는 주변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연료단지 주변에 살던 주민 167명이 주민건강영양조사에서 폐가 굳는 진폐증과 만성 폐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루가 날라가 저렇게도 아들 막 줄줄 미끄러지고 이랬어요. 오빠도 폐 나빠가지고 영감도 폐 나빠져가 폐 나쁘대.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소통 도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전부 고령에 그리 많은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찾아 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에 금액을 대신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미 1차 사업을 통해 연료단지 주변에 살았던 진폐증 환자 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2차로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그 사이 병이 발생한 주민들의 사례를 찾습니다. 17년도에 이제 질환자 5명이 인정을 받은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 흘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던 질환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환경오염과 병이 관계가 있다 판단되면 의료비와 장애 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안심연료단지 주변에 살았던 주민 가운데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가 선포된 뒤 경상북도가 관광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대 문화권 사업 중 하나인 하이스토리 경북 사업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데요. 도내 사회적 기업을 연계한 소셜 문화 관광도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여러 관광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병주 기자입니다. 안동에 있는 한옥 리조트입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소셜 문화 관광 사업에 숙박과 음식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시키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용산구에서 왔습니다. 하회마을 이제 보고 한번 우리도 안동에 한번 놀러 가보자 해서 이제 숙박 업체를 알아보다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높은 건물 숲에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절경이 좋은 곳에 와가지고 이제 되게 기분도 너무 상쾌하고요. 그 지원 사업 시작하면서 저희 쪽에서 이제 굉장히 뭐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손님 관광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는 거의 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중에도 거의 한 50%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셜 문화 관광은 지역 특화 자원과 사회적 기업을 연계한 여행 상품으로 안동 하회마을과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등 총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소셜 관광 열차칸을 따로 개설해 편리하게 지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호남 지역에서 경북을 찾는 사람들이 열차 여행을 하며 경북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북 지역을 순환하는 무궁화 열차를 비롯해서 테마 열차들도 소셜문화 관광에 포함됩니다. 12월부터는 총 6량의 열차칸이 소셜문화 관광 전용 열차로 운행됩니다. 여행 예약 시스템도 편리해졌습니다. 국내 대형 여행사와의 협약을 통해 예약 시스템을 지역 여행사 홈페이지에 연동하기로 했으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상북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여행 예약 시스템을 저희 회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연동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 정보를 넣고 예약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또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예산을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소셜문화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상생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 여행으로서의 관광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문화관광의 융합을 통해서 어떤 다양성과 지속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2010년에 시작한 3대 문화권 사업도 내년부터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 중인 하이스토리 경북 사업은 유교와 가야문화, 신라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총 8곳으로 나눈 뒤 지역 문화와 걸맞는 여행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통합 컨설팅 용역을 해서 사업 세부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맘멋 여행, 선미의 힐링 등 8개 테마별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의성군 펫월드도 이번 사업에 최근 포함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여행 상품이 곁들여집니다. 의성 펫월드는 교육장, 펫카페, 도구풀, 실내외 도구런, 오토 캠핑장, 쉼터 등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장을 하여 경상북도 하이스토리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상 방문객 3만 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20년 대구 경북 관광해를 선포하고 연간 방문객 4천만 명을 목표로
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먼저 세계문화유산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한국유산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흥을 연계한 크루즈 상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릴레이 형식의 대형 한류 콘서트까지 열 계획입니다. 내년도 관광 사업에 경상북도가 두 팔을 걷어붙이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3대 문화권 사업과 소셜문화 관광 사업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병주입니다. 경산에서는 법인 택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직장 폐쇄로 노조에 맞서고 있는데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경산의 한 택시 승강장. 개인 택시만 한두 대씩 오갈 뿐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택시 잡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5분? 네, 바로 잡혔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경산 법인택시 노조가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액 관리제에 대해 회사 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하루 수입금 가운데 일부를 산업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과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13만 6천에 하는 돈은 맞출 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7만 6천에 하는 거금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액, 즉 수익금으로 월 360만 원을 회사에 내겠다는 입장이고 회사 측은 440만 원을 받아야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매출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 등 행정기관에 관리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자체든 노동청이든 좀 노동자 입장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과한 요구하는 부분 아니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는 좀 지켜달라는 거니까 조금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시는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한편 노사 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매년 이맘때 각 지역 광장에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랑의 온도탑인데요. 대구 경북에서도 20일부터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모금에 들어갔는데 올해 경북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올해 이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액이 전년에도 저희가 154.6억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그 목표가 동결이 돼서 같은 목표액으로 올해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154.6억 원입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 모금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된 모금액은 154.6억 원인데요. 그래서 이 모금액이 다양한 사업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북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안전망이라든가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저희가 온도탑 모금을 시작한 게 저희가 창립이 1998년에 이웃돕기 모금 단체로 민간기관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웃돕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온도탑도 같이 설치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경북은 목표액에 대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웃돕기 캠페인을 진행한 지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는 모금 목표액을 100% 넘게 달성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매년 105%에서 달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102% 정도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올해도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나쁘면 이런 모금 운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도 100% 달성 가능할까요? 네, 작년에도 저희가 경기가 안 좋아서 마지막까지 모금 목표 달성하는 데 많은 애를 썼었는데요. 올해도 또한 뭐 경기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또 항상 경북 도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또 많이 힘을 써주시고 나눔을 또 실천해 주셔서 올해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이면 3,000원씩 기부가 되는데요. 060-700-0060으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3,000원씩 기부가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을 찾아가시면 성금을 접수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소액으로 정기 기부를 할 수 있는 1도민 1나눔, 그리고 착한 가게 사장님들이 기부할 수 있는 착한 가게, 그리고 착한 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금회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53-980-7800입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은 더 힘든 계절인데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되니까요. 다 함께 기부로 온정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랑의 온도 높이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달 22일 대구시청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가 결정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사흘간 시민 참여단 252명이 함께하는 합숙 논의를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 현장에서 예정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8개 구군별로 시민 29명씩과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대표 10명 등 모두 252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 전에는 달성군과 옛 경북도청터의 북구, 현 대구시청 위치의 중구, 달서구 등 4개 구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통제된 상황에서 현장 답사와 학습, 토론 등을 거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가 끝나면 바로 집계 작업에 들어가며 집계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겨울철 이웃 간 나눔의 손길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세워진 탑은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약 3천만 원 늘어난 100억 2천만 원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1억여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시민들은 대구 모금회 사랑의 계좌 또는 각 동주민센터, 전화 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어깨동무해서 따뜻한 대구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이번 나눔 캠페인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우리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100도로 펄펄 끓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19일 저녁 7시 14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40대 종업원이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고 건물에 있던 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차 21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던 튀김류 기름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